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디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헤세는 성격이 다른 두 소년, 다시 말해 낚시와 자연을 사랑하는 소박한 한스와 시를 즐기는 조숙한 문학소년 하엘러를 통해 자신의 학창시절과 공장에서의 견습공 시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한스를 통해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의 소년 시절을 그의 죽음을 통해 씻어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힘들었던 시절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을 한스에게 투영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지은이 헤르만 헤세 펴낸 곳 라레북 제1장 중개인과 대리점을 운영하는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렇다 할 장점이나 특별한 구석이 없었다. 어깨가 벌어진 건장한 체격에 장사 수완도 보통이었다. 금전을 숭상하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선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다. 종교에 대한 분별력은 그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신과 관료들에게는 적당한 존경심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맹종하였다. 술도 매우 좋아하지만 만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위험한 일도 꽤 많이 했지만 법이 허락하는 것 이상의 한계는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악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부자들에게는 벼락부자라며 헐뜯었다. 그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구주회 내기에 참석했다. 또한 빵을 굽는 날과 시식회와 소시지 스프회 등의 단골이기도 했다. 일을 할 때면 싸구려 잎담배를 피웠지만 식사 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잎담배를 피웠다. 그의 내적 생활은 완전히 속물이었다. 그나마 있었던 약간의 정서적 면모도 이미 오래전에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고작해야 낡고 거친 가족애와 아들 자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즉흥적인 자선 따위가 그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의 정신적인 능력은 선천적으로 융통성이 결여된 교활함과 탁월한 계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독서라고는 신문을 읽는 게 전부였고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아마추어들의 연극과 이따금씩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웃의 아무나와 이름과 집을 바꾸더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뛰어난 능력과 인물에 대한 끊임없는 시기와 모든 비범한 것, 자유로운 것, 세련된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저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가장들의 공통점이기도 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자. 이 단조로운 생활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에 대해 더 이야기한다면
심각한 빈정거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한스 기벤라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똑똑하고 남다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아이가 배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좁은 세상 너머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하고자 했던 인간이 그곳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소년의 엄숙한 눈과 총명한 이마와 고상한 걸음걸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혹시 외탁을 한 걸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특별했던 점이라고는 늘 병악한 몸에 근심 어린 모습 정도였다. 아버지는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800년에서 900년 동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했지만 영재나 천재라 불릴 만한 아이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었던 작고 오래된 마을에서 신비스러운 불꽃이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었다. 현대적 훈련을 받은 영민한 관찰자는 병악한 어머니와 오랜 집안 내력을 살펴볼 때 그의 뛰어난 지능을 쇠락의 징조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마을에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다. 관료나 교사들 중에 젊고 약삭 빠른 사람들만이 신문 기사를 통해 그런 현대적 인간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차라투스트라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교육을 받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었다. 주부들의 생활은 건실하고 행복한 편이었다. 생활 전체가 벗어나기 힘든 오랜 인습에 젖어 있었다.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과거 20년 동안 직공에서 공장 주인이 된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그들은 관료들 앞에서 모자를 벗어들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관료를 악이나 말단 서기놈이라고 불렀다. 그런 주제에 그들의 최고 야심은 자식들을 가르쳐 가능하다면 관료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꿈에 불과했다. 그들의 자식들은 대부분 라틴어 학습반에서조차 끙끙대며 몇 번이고 낙제를 하기 일쑤였다. 한스 기벤트라의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이웃 사람들도 목사님도 동급생들도 모두 이 소년이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때문에 그의 장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슈바벤 지역에서는 능력이 있는 아이의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오로지 단 하나의 좁은 길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의 시험을 통해 신학교에 들어간 뒤 티빙겐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여 목사나 교사가 되는 길 뿐이었다. 해마다 40~50명의 시골 소년들이 이 고요하고 안전한 길을 택했다. 갓 견진 성자를 받고 과도한 공부로 인해 빼빼 마른 소년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고전어학 중심의 여러 분야의 학문을 정신없이 배우고 8~9년 뒤에는 평생을 가야 할 길, 대부분의 경우에는 훨씬 긴 인생 후반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몇 주 뒤에 다시 주의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국가가 지방의 수재들을 선별하는 연례 행사를 산제물이라 불렀다. 그 기간 중에는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도시를 향해 작은 도시와 촌락에서 수많은 가족들의 탄식과 축원이 집중되는 것이다. 한스 기벤라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고통스러운 경쟁 속으로 보내질 유일한 후보였다.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4시까지 수업이 이어졌고 교장 선생님에게서 그리스어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친절하게도 라틴어와 종교 수업을 복습해 주었다. 게다가 주 2회 저녁 식사 후 1시간 동안 수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그리스어의 불규칙 동사에 대하여 불변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 결합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라틴어는 문체를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세세한 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수학에서는 주로 복잡한 비례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것은 선생님이 자주 강조했듯이 언뜻 보기에 앞으로의 연구와 생활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했다. 그것은 논리적인 능력을 키워주어 명쾌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정신적 부담과 지능의 연마에 몰두한 나머지 정서적인 면을 등한시하여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견진 성사를 받는 소년들의 성서 수업은 들을 수 있었다. 그 수업에서 요하네스 브렌치의 종교 문답서를 이용해서 감동적인 문답을 암기하고 낭독함으로써 젊은 마음에 종교적인 생명의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한스는 아쉽게도 이 요양의 시간을 줄여서 축복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단어나 연습 문제를 적은 종이를 단문서 사이에 몰래 끼워 1시간 내내 세속적인 학문에 몰두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리 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내 초조해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감독 신부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깜짝 놀라 움츠러들곤 했다.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발음까지 흠잡을 곳이 없이 정확했고 목사님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쓰고 암기하고 복습하고 예습해야 할 과제는 수업 내내 쌓였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희미한 등불 아래서 모두 처리해야만 했다. 가정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 특히 효과가 좋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따라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대부분 10시까지 공부를 했고 그 외의 날에는 11시나 12시까지 가끔은 그보다 늦게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석유가 아깝다며 투덜거렸지만 자식이 공부하는 모습을 흡족해하며 물끄러미 지켜봤다. 한가한 시간이나 일요일에는 우리 생활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읽지 않은 두세 저자의 책을 읽고 문법을 충분히 복습하는 등의 일에 열중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할 필요가 있어. 효과가 아주 좋거든. 날씨가 좋으면 책을 들고 교회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교회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거야. 어쨌거나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신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스는 가능한 한 고개를 꿋꿋이 세우는 방법을 산책과 공부에도 이용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의 얼굴, 검푸른 다크서클이 드리운 피곤한 눈을 한 채로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기벤라트는 어떻게 될까요? 합격하겠죠?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당연히 합격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즐거운 탄성을 질렀다. 저렇게 영리한 아이는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정말 정신력이 대단해 보여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정신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강해 보였다. 귀엽고 갸냘픈 얼굴에 초조함으로 움푹 파인 눈에서는 희미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이마에는 재능을 느끼게 하는 주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늘고 마른 팔과 손이 보티첼리를 연상케 하는 나른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축 처져 있었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내일 아침 한스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주 시험을 치르고 신학교의 좁은 수도원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마침 교장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무섭던 교장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고 약속해라. 내일 아침에는 씩씩하게 슈투트가르트로 가야만 하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산책을 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청소년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하니까. 한스는 아마도 많은 충고와 잔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의외라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학교를 나왔다. 커다란 키르이베르크의 보리수 나무가 오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여리게 빛나고 있었다. 시장이 서는 광장에서는 2개의 커다란 분수가 소리를 내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이 모든 풍경을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머리가 아팠지만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는 천천히 시장을 가로질러 낡은 시청 골목을 빠져나와 대장간 옆을 지나 오래된 다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다가 넓은 다리 난간에 걸터앉았다. 몇 달 동안을 하루에 4번씩 이곳을 지나쳤지만 다리 근처의 고딕 양식의 작은 교회도, 강도, 수문도, 강둑도, 물레방아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헤엄을 치는 강가의 풀밭과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강둑조차 그냥 지나쳤다. 그곳에는 가죽 무드질터가 이어졌고 강은 호수처럼 깊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으며 활처럼 흰 버드나무의 가는 줄기가 물속까지 늘어져 있었다. 한스는 자신이 가끔씩 이곳에서 반나절 아니면 하루 종일 보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고 잠수를 하고 노를 젓고 낚시를 했었는지를 떠올렸다. 아, 낚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작년에 시험 때문에 낚시를 그만둬야 했을 때 체면불고하고 엉엉 울었다. 낚시는 오랜 학창시절 동안에 가장 좋아하던 일이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으면 물레방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깊고 고요한 물, 수면에 어른거리는 햇빛, 잔잔하게 떨리는 긴 낚싯대, 낚싯대를 채 올릴 때의 흥분,
펄떡펄떡 뛰는 차갑고 통통하게 살찐 물고기를 손에 쥐었을 때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 그는 힘찬 잉어를 몇 번이고 낚은 경험이 있었다. 금빛 황어와 맛있는 피라미, 작고 귀한 버들치 등을 낚았다. 그는 오랫동안 강물을 내려다봤다. 초록빛으로 물든 강 한 구석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슬픈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아름답고 자유롭던 소년 시절의 즐거움은 먼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다.